요즘 같은 시대엔 돈을 버는 것보다 모은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예적금 이자는 1년에 몇만 원, 주식은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 출렁이고 부동산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가격. 그런데도 하루하루 새는 돈은 많습니다. 월세, 핸드폰비, 배달음식, 카드값, 매달 어디에 쓴지도 모르겠는데 통장이 비어갑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가만히 놔뒀는데도 왜 줄어드는 것 같지? 이자율은 낮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계속 푼다고 합니다. 물가가 안정될 거라곤 하지만 현실에선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보다 돈이란 게 정말 믿을만한가? 라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내 돈, 그냥 두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이런 고민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개념의 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개인이었는지 집단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서로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이 나온 배경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부실한 투자를 하다가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정부는 위기를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을 맡긴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면 정부가 찍어내는 돈도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 믿고 돈을 써야 할까? 이런 회의감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정부도 은행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수학적 원리와 기술로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익숙한 지폐나 동전처럼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실물이 없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런 설명만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실물 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되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도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우리는 결제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카드사, 은행, 결제 앱처럼 중간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중개자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서로의 거래를 기술로 검증하고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모든 거래 기록을 모두가 함께 보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내가 A은행에 돈을 보내면 은행의 중앙 서버에 그 거래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거래가 사라지거나 조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A가 B에게 한 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라면 이 거래 정보를 전 세계 수천 명이 동시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이 그 기록을 변경하려고 해도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변경을 허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록의 묶음을 블록이라고 하고 블록이 시간순으로 이어져 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천 명이 동시에 작성하고 공유하는 거래 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 같은 화폐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돈을 푼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100만 개까지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비트코인은 어느 한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인터넷이 연결된 누구든지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가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화폐라는 점에서 자유롭고 투명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이 오늘은 4천만 원이었다가 내일은 3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성이 높으면 일상 화폐로 쓰기엔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부의 규제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나라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도 합니다. 제도적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거래소 해킹 사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기술적으로 안전하지만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소는 해킹당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추가로 잘못된 투자 정보나 다단계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비트코인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화폐는 결국 많은 사람이 함께 믿고 써야 신뢰성의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사용하는 화폐 수준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실험 중인 화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처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일부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일정 부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일부 나라에서는 철저히 거래를 금지하거나 불법 취급하여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와 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향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서만 머무르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현재 우리가 쓰는 돈이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돈은 꼭 종이어야 할까요? 돈은 꼭 국가나 중앙은행이 찍어내야만 할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거래한다면 그게 곧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전통적인 통화체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탈중앙화 화폐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게 한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개념인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유통되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도입하거나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 외 국가에서도 제도권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물 ETF가 승인이 많아질수록 기관 투자자와 대중이 비트코인을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이를 두고 비트코인이 비공식 금융시장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라 말하며 향후 가격 안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세 변동이나 규제 보완 문제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고 현물 ETF 승인만으로 모든 한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기반의 ETF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을 넘어 하나의 합법적 공식적 투자처로 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앞으로 전 세계인이 쓰는 화폐가 될지 제한적인 투자 자산으로 남을지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에 밀려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에게 기존 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대안 통화가 등장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고 어떤 구조를 통해 사람들끼리 직접 화폐를 운영하려고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 정말 안전한지 의구심이 커졌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발행량 제한이라는 특성을 앞세워 탈중앙화된 미래 화폐를 꿈꿔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화폐로 사용하기엔 시세 변동성이 있고 해킹 사기 위험이나 정부 규제 같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 수준으로 적극 도입하려 하거나 현물 ETF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기존에는 투기나 거품으로 여겨지던 암호화폐가 점차 공식 투자처나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과연 미래의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여러 의견이 차이나며 대립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 체계에 던진 질문과 그동안 일으킨 영향력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은행이나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술의 힘으로 화폐를 운영해 보겠다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나 해킹, 각국 규제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제도권 금융에 조금씩 편입되는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어 더 많은 나라와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실제 결제나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비트코인이 미래의 돈이라는 별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과제가 단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여러 논란 속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꺾이지 않고 현재는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여 계속해서 우상향 해온 점을 비춰볼 때 이제는 그 잠재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제도 그리고 대중의 신뢰가 어떻게 맞물려 가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위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혁신이라는 것은 종종 회의와 반대를 동반하면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그러한 혁신의 한복판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면과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제 채널을 다시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홈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에다가 좋아요를 눌러 놓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때 그 영상이 뭐였는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좋아요를 눌러 놓으면 내가 좋아요를 누른 목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영상에 대한 즐겨찾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채널에 대한 즐겨찾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는 것이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에게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